안녕하세요. 종목주세요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안전하고도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주식 테마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도박과도 같을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안전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치 테마주 하면은 사실 대통령 선거가 메인이고, 그 다음은 지방선거, 서울시장 뭐 이런 게 좀 서브로 딸려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거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 정치 테마주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저희가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무총리 할 때 이낙연 관련주가 굉장히 핫했던 적이 있고요. 뭐 정세균 관련주, 조국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김태년, 홍준표, 홍정욱, 황교안,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에는 이재명도 있고요, 윤석열도 있고, 오세훈도 있고. 자, 보시면 정원호, 이번에 추가된 게 정원호 관련주죠. 그리고 김문수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최재형 관련주, 원희룡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정리하지 않았더라면은 다 인터넷에서 노가다로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정치 테마주가 한창 핫했을 때 그때 바로바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순서는 정치 테마주가 사실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원래 이낙연 관련주 하면 남선알미늄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2019년도 문재인 정권 시절이죠. 이때 이낙연 관련주 남선알미늄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남선알미늄이 어떻게 보면 대장주고요. 삼부토건은 사실 지금 정지가 됐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오른 종목은 아니에요. 남성이라는 종목도 이낙연 관련주인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오른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 이낙연 관련주로 편입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낙연 관련주 아주 메인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조국 관련주 하면 저희가 화천기계 당연히 떠오르게 되죠. 조국 관련주 화천기계. 자, 안철수 하면은 안랩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써니전자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둘 다 대표적인 안철수 관련주입니다. 써니전자도 보시면은 과거 차트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의 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한때만 해도 이제 안철수가 서울 대권에 아주 근접한 인물이었고, 또 서울시장에도 막 진출하고 이랬어가지고 안철수 관련주들 이름 보시면은 차트가 위아래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매매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안철수가 처음으로 정계에 진출을 해서 2012년도에 이때 엄청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 진정이 됐다가 또다시 오르고 뭐 이런 차트가들이 있는데, 자, 안철수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은 한 번씩 오르는 거예요,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근데 이 잠잠할 때 대통령 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지방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때 써니전자를 사두면은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치계에서 은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매매는 사실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이 써니전자라는 거는 정치 테마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로지 정치 테마주로만 의미가 있는 종목인데, 이 정치인의 어떤 신변의 문제가 없으면은 사실은 바닥에 사서 오르면 팔고, 사실 뭐 이때는 조금 그렇고요. 항상 바닥일 때, 이런 좀 평균 가격일 때 사서 어떤 안철수 개인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라든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튀니까 그럴 때마다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그런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치르잖아요. 5년마다 이 사람이 정치계에 있으면은 한 번씩 튀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꾸준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아직 정치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때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이낙연 관련주를 사실 사면 안 되는 거겠죠. 이낙연은 지금 정치 은퇴한 지 꽤 됐었고 요즘에야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는 인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은 하나도 이슈가 안 되는 인물이죠. 사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는 조금 시대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정세균도 뭐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죠, 저희가 뉴스에서. 조국은 그나마 이슈가 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도 다 반영이 돼요, 그대로. 조국이 아직 뭘 하진 않지만은 조국이 지금 사면을 받고 나서 다시 활동을 하니까 야금야금 올라오는 그런 상황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홍준표 하면 경남스틸 말고도 사실 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2021년도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도 이때 한번 쫙 튀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언급이 될 때 경남스틸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또 이재명은 현재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뭐 이때 2020년도에도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굉장히 강한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근데 이때는 대통령이 못 됐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지나서 22년, 23년 몇 년 동안 계속 쭉쭉쭉 하락해서 결국에는 뭔가 평균 가격으로 도래를 했죠. 수렴을 했죠. 평균 가격으로. 대충 평균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될 만한 조건만 없다면은 이재명 관련주를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대통령이 못 됐고 계속해서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평균 가격을 봤으니까 이럴 때 사서 적당히 오를 때 매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습격을 당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빠르게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매매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올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걱정을 할 만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정세균이라든지 이낙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치 대권에 도전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저희 김문수 관련주 평화홀딩스가 사실은 대장이었는데, 평화홀딩스도 사실 김문수라는 사람이 다시 나와서 대권에까지 나올 거라고는 좀 짐작을 못하긴 했어요. 이 평화홀딩스는 어쨌든 유명한 김문수 관련주였고 이때도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죠. 지금 보시면 다 평균 가격이 수렴을 했던 종목이에요. 만약에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제 김문수가 뭔가 새로운 정치 대권 인물로 떠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내가 정리를 해놨다면 바로 평화홀딩스를 사서 뭐 언제라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결과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 평화홀딩스가 3,000원 구간이죠. 보시면은 대충 평균 가격이기는 해요. 최저점은 아니지만. 뭐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 줄 알고 최저점까지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건 좀 그렇고,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다시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여기서 한 번씩 튄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평균 가격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럴 때 사면은 되게 안전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의 종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도 한번 볼까요? 대상홀딩스. 자, 한동훈 관련주 이때는 아마 다른 걸로 올랐을 거고요. 한동훈 관련주가 된 이유는 2023년도부터 한동훈 관련주가 됐던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도 약간의 평균 가격이기는 해요. 근데 약간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죠. DTNCR로 이것도 한동훈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지금 사실 거의 바닥인데 또 너무 최저점인 가격은 조금 그래요. 덕성은 원래 윤석열 관련주였다가 한동훈 관련주로 다시 변경이 된 거죠. 지금도 이것도 이제 평균 가격이니까 뭐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다시 뭔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다시 나올 수는 없으니까 뭐 한동훈이 다시 대통령에 나온다 했을 때 지금 평균 가격이니까 이런 거 좀 모아놓고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다 정리를 해놨다면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도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거 정리를 안 해놓으면은 이런 걸 못 먹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물론 되게 장기 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 5년마다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한 2, 3년 차에 사가지고 한 1, 2년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정치인이 만약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아예 정치권에서 은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가감없이 이 종목을 버려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미 대충 바닥이 온 종목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 그래서 되게 안전한 매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치 테마주 매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정치 테마주는 좀 위험하다고 많이들 생각을 해서 매매를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 임박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선에 다가와서 좀 급등을 할 때 그때 좀 매도를 하는 그런 장기 투자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종목 선정을 할 때는 해당 인물이 대선에 좀 근접해 있는 인물이거나 다음 대선에 나올 만한 인물을 당연히 사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였던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상한 종목 사면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되게 안전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치 테마주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주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